대법원 2020년 5월 14일 선고 2017무 12484 판결 사건명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시사항 1. 구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 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에 승낙 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가름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간의 무효인 신고 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 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구민법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 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에 승낙 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가름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가모,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계속되지 아니하여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가름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2. 갑 출생 무렵 갑의 생모로부터 갑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갑을 아이가 없었던 을과 병 부부에게 맡기자 을이 갑을 자신과 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과 함께 양육하다가 병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병은 그 후 갑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갑이 성년이 될 무렵 갑의 바람에 따라 갑의 할머니 을의 어머니가 갑을 병에게 데려다 주면서 갑과 병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병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병 사망 후 병의 동생 정이 갑을 상대로 병과 갑 사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입양에 가름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 사실에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 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가름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갑 출생 무렵 갑의 생모로부터 갑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갑을 아이가 없었던 을과 병 부부에게 맡기자 을이 갑을 자신과 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과 함께 양육하다가 병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병은 그 후 갑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갑이 성년이 될 무렵 갑의 바람에 따라 갑의 할머니 을의 어머니가 갑을 병에게 데려다 주면서 갑과 병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병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병 사망 후 병의 동생 정이 갑을 상대로 병과 갑 사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은 갑을 친자로 출생신고한 무렵부터 을과 이혼할 때까지 갑을 가모 양육하는 등
갑과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였고, 이혼 이후 병과 갑이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 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생겼으나, 이는 외부 상황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일 뿐, 병과 갑이 장차 둘 사이의 종전 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병은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가름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등을 제기한 바 없으며, 오히려 갑이 성년이 될 무렵 갑의 할머니가 갑의 바람에 따라 갑을 병에게 데려다 주자 갑과 왕래를 재개하였는데, 이는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병에게 갑과의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갑도 병과 재회할 무렵 정의 설명으로 병이 친모가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병에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병을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갑에게는 병이 친모가 아니더라도 병과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병과 갑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를 창설 내지 존속시키려는 의사, 즉 입양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갑이 성년이 되어 병을 찾고 연락을 하기 시작한 이후의 모습은 갑과 병 사이에 그 시기에 모녀 사이에 있을 법한 정서적 애착이 있었고, 그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교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인데, 이에 따르면 갑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일시 단절되었던 갑과 병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 관계가 갑이 성년이 될 무렵 다시 회복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은 입양에 가름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 사실에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 관계가 전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입양 신고에 가름한 친생자 출생 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